모든 물건에는 가격 말고도 숨은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이 물건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지불해야 할 총 비용, 이것이 바로 생애주기 비용이 가격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는 지출이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날이 돌아온다. 비용을 꼭 돈으로 치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몸으로 비용을 치른 거예요. 그동안 눈뜨고 빼앗기던 건강 주도권과 경제 주도권을 되찾아오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해주지 말자.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을 깨트리자.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는 파운더스 PT 김경건입니다. 네,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중한 강의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준비해 온 것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은 세상을 향한 통쾌한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일단 한번 서론을 한번 도입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 노예가 탈옥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노예들이 뭔가 감옥 안에 갇혀 있죠. 근데 표정이 굉장히 밝고 즐거워하고 있죠. 사실 최고의 방법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모르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주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하고 생각하지 않고 노동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8시간씩 일하게 해요. 그리고 생산적인 뭔가 창조적 활동보단 그냥 소비만 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를 바라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뭔가 즐길 거리를 줘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함을 즐기면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는 거. 그러면 아무도 탈옥을 할 시도조차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요거를 언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삶과 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사람의 일생은 먼저 여기 학교 가서 배우고 그리고 직업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소비 활동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뭔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 병원에 가서 뭔가 질병을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누면 앞에 두 개는 약간 생산 활동의 범주로 볼 수 있고 뒤에는 뭔가 소비적인 그런 활동으로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 그렇게 우리가 나눠 보았어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선행학습시키고 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사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모두가 그렇게 다다다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이유는 생산 활동을 더 잘하는 사람이 돼서 소비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프레임 안에서 어디엔가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그 감옥에 있던 노예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영화 매트릭스라는 걸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았어요. 매트릭스 어렸을 때 저는 그 중1 때 정도? 99년도에 봤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SF 액션 영화인 줄 알았어요. 막 멋지게 저거 폼 따라하고 그렇게 막 봤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매트릭스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극 중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키아누 리브스가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맨날 지각해서 혼나고 막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평범하게 지내던 그 이름이 이제 네오거든요.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 세계가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되게 굉장히 벙찌는 거죠. 그래서 극 중에 있던 아까 뭐야 흑인 있죠? 예, 까만 안경 쓰신 매트릭스란 뭐냐? 그거 가르쳐줘요. 통제하는 거다. 뭘 통제하냐? 진실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는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물어봐요. 아니 뭘 가린다는 거예요? 무슨 진실이요?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 해요. 네가 노예라는 진실. 이걸 말해줘요. 그러면서 약 두 개를 보여줍니다. 빨간 약, 파란 약. 자, 빨간 약을 먹으면 넌 진실을 보게 될 것이고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이 세상에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무슨 약을 먹죠? 예, 빨간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나와요. 실제 세계로. 실제 세계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 수많은 그러니까 미래 세계가 배경인데 기계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인간 배터리의 신세가 됐어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누에고치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입으로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고스란히 에너지, 생체 에너지를 빼앗겨요. 전기 에너지. 왜냐하면 기계들의 에너지원이 된 거예요. 결국 가상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배터리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 가상 세계 안에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 기계들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전기 생산을 못하는 처지가 되면 어때요? 늙으면 전기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생체 에너지가. 그러면 하수구로 바로 버려집니다. 예,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버려진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 가상현실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누군가의 의도대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뭔가 자신에게 꿈이 있어서 이렇게 교육을 받기보다는 너도 나도 다 미친 듯이 달려가니까 같이 달려가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국영수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를 뭔가 보내고 그런 거죠. 그다음 누군가의 의도대로 일을 해요. 좋은 직장 구하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고 자영업 중에서도 뭐 뭔가 고소득의 자영업을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의도대로 소비해요. 요즘에 그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보면 얼마나 마케팅이 치밀하게 사람들에게 소비를 하게 하는가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누군가의 의도대로 우리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대로 병이 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제 몸이 망가질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누군가의 의도대로 살다가 병든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즉 누군가의 의도대로 배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누가 배터리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걸 봤을 때 화면에 보시면 다양한 배터리들이 있죠. 이 배터리들은 누구냐면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흐름 사부면에서 보면은 이 왼쪽 사부면에 있는 사람들이 배터리예요. 인구의 95%는 누군가의 배터리로 살아요. 봉급자, 자영업자가 있죠. 그 전문직도 있죠. 봉급자는 누구냐면 저용량 배터리예요. 얘가 전기 생산을 하긴 하지만 약간 조금 해요. 저도 지금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 저는 저 이 사부면에 있는 사람이죠. 그 자영업자하고는 전문직은 고용량 배터리예요. 전기 생산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좋고 그렇죠. 하지만 본질은 어떻습니까? 배터리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배터리의 일상 대화를 살펴보면 저도 회사에서 많이 하는 건데 뭐 주말 잘 쉬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거 정말 습관처럼 하거든요. 올해 보너스 나온대. 뭐 휴가 몇 개 남았어 너. 근데 이게 다 잘 생각해 보면 배터리라는 프레임 안에서 하는 대화들이에요. 아니, 왜 주말만 쉬어야 되지? 평일도 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일반 배터리의 삶에서.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면 배터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림, 이거 챗GPT가 그림 그려준 건데, 이 사람들은 좋은 배터리들을 잘 뽑아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업체를 굴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 굳이 몰아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신의 똑똑함을 발휘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오른쪽이 사용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터리로 자라나는가 봤을 때,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배터리가 되도록 가르쳐요. 아까 왜 감옥에서 왜 규칙을 따르게 가르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계속 먹여주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족쇄를 대물림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가 돼서 매월 일정량의 소득을 얻어요. 근데 받은 것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다시 빼앗겨요. 아까 그 기계들한테 전기 빼앗기는 것처럼. 근데 빼앗긴다고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자신이 배터리인 거를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지를 하더라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은 배터리가 되고자 노력해요. 그 자격증을 따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전기 생산을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더 나은 배터리가 되고자 노력을 한다. 그리고 저 역시 착실하게 배터리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요런 비슷한 지하 집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근데 어려운 것을 어떻게 타개할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독서실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 4년 이공계자금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 수능 성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다 주는 이공계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그걸 받아서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순대 장사를 하셨는데 이때 순대 트럭을 타고 입학식을 오셨는데 교문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제재를 하면서 이제 와서
불 때 가지고 언제 장사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팔 하나 딱 걸치고 나 아들 입학식 왔어요 하니까 경비원이 굉장히 놀라시고 울컥하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 역시 뭐였을까요? 배터리였고 스펙을 잘 쌓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배터리가 돼서 뭔가 성공을 하거나 삶을 타개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취직은 했습니다. 엘모 대기업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1년 후에 결혼을 하고 지금 앤드 리더, 안선아 리더 만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도중에 맞벌이를 하다가 저희 부부에게 큰 병이 찾아왔어요. 둘 다 암에 걸려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뭐 물려줄 게 있는가 그런 현타가 오고 그래서 저희는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허브스라는 여성 전용 헬스클럽 이걸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2019년 9월에 했어요. 그래서 바로 3개월 만에 코로나가 와서 직격탄을 맞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뭐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죠. 못한 상태로 근데 저희가 아메이를 처음 만났던 거는 사실 결혼할 때 제 앤드 리더가 안선아 리더가 정수기랑 청정기 자기가 처녀 때부터 쓰던 걸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이거 아메이는 물 맛이 완전 다르네, 쇠 맛이 안 나네 이렇게 굉장히 잘 마셨거든요. 그랬던 아메이가 이제 나는 소비자였지만 위기가 오니까 이제 저희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던 저희 처형이신 스폰서님께서 이 아메이 사업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저희들의 검토가 시작됐고 그래서 사업도 시작되게 됐습니다. 네. 다시 이제 배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배터리로서 누구에게 빼앗기는가를 에너지를 빼앗기는가 한번 보자면요. 하우스홀드 골드 책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여기 책에 보면 25만 명이 몰려갔던 미국의 골드러시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너도 나도 다 금을 캐러 우르르 몰려갔죠. 근데 실제 금을 캐서 성공한 사람은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25만 명의 anyway money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뭔가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nyway money를 보고 쫓아간 상인들만 돈을 번 거죠. 그리고 그 상인들의 의도대로 이들은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25만 명의 배터리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 에너지를 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럼 이거는 마치 오늘날의 대기업과 플랫폼 소유자들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의 오너가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좋습니다. 오늘날의 플랫폼 소유주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챗 GPT가 그려준 그림인데 이 상인이 가끔씩 금자루를 들고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나 오늘도 금을 캤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포기하지 마라. 이래서 더 금을 캐게 심기일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고단수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이게 좋다 그러면 일로 몰려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몰려가기도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누구에게 빼앗기는 걸 봤으면 무엇을 빼앗기는가 한번 보자면 이거는 넥스트 트릴리온 책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데 두 세력이 있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첫 번째 식품회사, 두 번째 제약회사.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 두 개인데 말하자면 식품회사에서 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 비만이 되기도 하고 광고를 보고 그냥 무지성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질이 낮은 걸 먹고 소비를 했으니까 몸이 안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고객이 되죠? 제약회사의 고객이 되도록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둘이서 마치 짠 것처럼 그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배터리로 만든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참고를 했고요. 결국은 우리의 식생활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걸 또 챗GPT가 그림으로 형상화해 줬어요. 예, 식품회사, 제약회사가 어떻게 일반인들을 조종하고 배터리로 만들어내는가, 그거를 얘가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려주더라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나는 과연 누구의 의도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먹고 쓰고 바르는 소비재들이 과연 검증이 된 것들인가? 그렇죠? 장기 사용했을 때 내 몸에 해가 없는가? 무엇으로 검증하죠? 그리고 혹시 해가 있다면 내 몸은 뭘로 치료해야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 소비하고 지금처럼 그냥 눈 가리고 생활하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각성을 했어요. 아, 내가 진짜 배터리로 살고 있었구나를 각성했을 때 이걸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군가?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기존의 유통망을 틀어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각성하게 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젠 배터리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반격을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차례입니다. 뭐부터 반격할 수 있나? 이 네 가지 우리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 사실 소비 말고 나머지 세 개는 주도권을 우리가 당장 뺏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교육을 내 맘대로 우리 애만 따로 내 생각대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있는 대로 흘러가게 되지. 직업도 마찬가지, 건강도 당장 어렵지만 소비는 먼저 우리가 탈환해 올 수가 있습니다. 소비 습관의 족쇄를 가장 먼저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반격의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소비를 끊어낸다 했을 때 어디서 소비해야 되는가? 나를 여기 보면 이것 GPT를 많이 활용했어요. 챗GPT가 나를 배터리로 여기는 마트. 수많은 배터리들이 어디엔가에 가서 소비하는 거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바로 다른 배터리로 교체가 되는 거죠. 나를 배터리로 여기는 마트에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마트에서 내 소비, 내 돈과 자원을 소비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트를 그려줘 했더니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굉장히 느낌 있죠. 예. 자유가족 희망 보상. 자, 그리고 챗GPT와 계속 토론을 했어요. 강의 준비하면서. 그래서 나와 같이 대화했던 그 내용을 총망라해서 그럼 정말 우리를 배터리로 여기지 않는 그 마트의 조건이 뭐냐 그 체크리스트를 알려줘 했더니 얘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마트 구별 체크리스트 8가지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제품의 품질과 성분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고품질이고 유해한 성분 없어야 되고 유기농 무첨가 원산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돼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자기 자신이 원산지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격 책정 방식. 싼 제품, 원 플러스 원 이런 걸로 도배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팔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이 뭐냐면, 뭐, 높은 사람이 부자가 오면은 뭐 2만 원짜리 치약 꺼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1,000원짜리 치약 꺼내주고, 이렇게 꺼내주진 않죠. 근데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배터리를 가려서 받는 거예요. 고용량 배터리한테는 좋은 거 팔고 좀 진짜 뭐 하찮은 사람한테는 뭐 작은 싼 거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단 한 종류만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지위고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그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급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가 바로 아메이인 거죠. 세 번째는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진짜로 고객 건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제공하는가? 본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혜택을 주는가? 그 0.1% 이런 거 챙겨주는 게 아니라 35%를 줍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가 일어나는가? ESG죠. 친환경적이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후대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 자, 아메이는 태생이 ESG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ESG 대상도 받았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번 기업의 윤리적 경영. 마트가 그냥 광고로 사람을 현혹시켜서 소비하게 만들고 그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제품의 가치를 강조하는가. 그리고 고객을 진짜 평생의 건강 파트너로 대하는가 아니면 판매량만 올리게 되는 그냥 일반 배터리들로 생각하는가. 여기 봤을 때 한국어메이는 윤리 강령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판매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 여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 거기에 제지가 가한다든가 이렇게 윤리적 경영을 한다라는 거죠. 유통 구조도 있어요.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유통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광고 없고 중간 유통 없고 회원에게 35% 보상해 준다. 이게 아메이죠. 그 다음에 고객을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자, 뭐냐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굿모닝 맞죠? 굿모닝은 하루 몇 달 하고 끝날 게 아니죠. 평생의 습관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진짜 개선된 생활 습관을 권장하는가. 그래서 진짜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마지막 8번째, 상속. GPT가 이걸 꼽아줬더라고요. 마트를 이용하면서 가치나 자산, 형성된 가치나 자산을 후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가. 자,
성공자의 대표 다이아몬드. 그렇죠. 게다가 상속이 일어나는 거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8가지가 바로 나를 배터리로 여기지 않는 마트의 조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아메이도 마트 아니냐? 뭐 달라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아메이 마트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보자면 우리가 신뢰라는 거를 신뢰의 속도라는 책을 보면 이거 보시면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역량과 성품 2가지가 있어야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요 4가지로 나눠집니다. 결국은 어떤 것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그게 능력이 있고 성과를 내야 되고 그만큼 성실해야 되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4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지 이거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트도 마찬가지겠죠. 아메이 마트를 요 4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능력을 보면 그 750만 평의 광활한 자체 생태계 농장 보유. 적어도 GPT한테 물어봤을 때는 저만큼의 농장을 갖고 있는 회사는 2개인가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메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 50개 이상 특허 보유, 그리고 씨앗부터 제품까지 생산하고 R&D 센터 과학자 보유한 능력이 있다. 그렇죠? 이건 능력이고 어떤 성과를 냈냐? 세계 1위를 달성했어요. 그 뉴트리아이트 1위고 아티스트리 탑5. 창업자가 에디슨 공로상을 수상을 했죠. 2대에 걸쳐서. 그 신용 등급이 5A1입니다. 이건 다 객관적인 성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성실성이 있는가? 연간 50만 건 이상 품질 테스트하고 100여 개 국가에 진출했고 그래요. 거기서 스스로 이렇게 다시 나온 나라가 없죠. 그리고 90일 이내에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앞으로도 성실하게 운영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이것이 바로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거죠.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건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어떤 회사를 봤을 때 능력이 이렇고 성과가 이렇고 이들의 의도가 이러하다. 게다가 앞으로도 성실하게 이걸 지켜나갈 것이라면 신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반격을 하는가? 우리가 쓰던 수많은 마트를 아메이 마트로 우리는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내가 당장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까 바로 소비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는 누군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 그런 다짐이 있는 거예요. 내 건강과 자산을 지키는 아메이 마트에서 소비를 하기 시작해서 교육, 나머지 영역 있죠. 교육의 주도권, 직업의 주도권, 건강의 주도권까지 모두 되찾는 것이 바로 이 반격의 시작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제는 내 의도대로 교육을 받아요. 내 자녀들도 나의 의도대로 교육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구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도대로 소비해요. 누군가의 광고와 마케팅에 더 이상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의도대로 내가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이제는 공부해서 알고 나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꿈에 따라서 뭔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좋아, 너네 마트 쓰라는 건 알겠어. 근데 좋은데 좀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개념을 모든 것의 가격이라는 책에서 한번 봤어요. 모든 물건에는 가격 말고도 숨은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 가격이 있다면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애 주기 비용이라고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아 헤매다가 요 단어를 찾았어요. 원래는 건물에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초기 비용 말고 이 건물을 다시 허물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이 생애 주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생필품에 적용해 본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를 샀을 때 읽어보자면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이 물건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지불해야 할 총 비용, 이것이 바로 생애 주기 비용이 옆에 가격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 그 생애 주기 비용의 특징을 보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측하기 어렵고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당장 일어나는 지출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요. 내가 뭔가 1,000원짜리 치약을 샀을 때 당장은 그 비용이 안 나가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날이 돌아온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생애주기 비용, 생주비라고 줄여봤고 LCC라고 한번 명명을 해봤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보면 해보면 무엇이 더 비쌀까 했을 때 일반 치약이 1,000원이고 아메이 치약이 6,800원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치약만 놓고 비교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3개월마다 한 개씩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꾸민 게 아니라 챗GPT가 예시를 보여주더라고요. 10년 후에 치과 치료 비용이 100만 원이 나온다 가정했을 때 실제 우리가 드는 비용은 치약 40개 쓰고 100만 원이 했으니까 총 비용이 104만 원의 지출이 10년 후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치약은 개인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아메이 치약 쓴 지 10년 됐거든요. 사실 10년 동안 사랑니 한 번 뺀 거 말고는 치과에 갈 일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총 비용은 6,800원짜리 40개 쓴다고 가정해서 27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표로 정리해 보면 생애주기 비용은 치약 하나당 일반 치약은 2만 5천 원 정도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1,000원이다. 싸가지고 이렇게 딱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2만 5천 원이 어디인가에 적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40개를 쓰는 그 해가 됐을 때 100만 원이 빵 하고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알 수가 없죠, 당장은. 여기 봤을 때 살 때마다 적립이 된다. 생애주기 비용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메이 치약은 그 생애주기 비용은 뭐지? 그 빵원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 라고 싶긴 한데 이 부분을 좀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개념을 더 추가해 봤어요. 모든 물건에는 가격 말고도 숨어 있는 수익이 있다. 그렇죠? 가격에 있으면 생애주 아까 생주비였죠. 반대로 생주익 LCB 생애주기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이 물건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얻게 될 총수익을 말해요. 생애주기 수익의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비슷하죠? 예측하고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당장의 수입이 아니에요. 당장 내가 아메이 치약 산다고 해서 내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은. 그렇죠? 그리고 차곡차곡 쌓인다. 그리고 반드시 얻을 날이 온다. 이거 정말 저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이 내가 치약을 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언젠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날이 어디엔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은 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옆에 하나 추가했어요. 생애주기 가격. 저것도 제가 예시를 한 거예요. 치약 하나로 인해서 아메이 사업자가 평생 얻게 될 소득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치약을 몇 개를 살지도 모르고 내 네트워크에서 치약이 몇 개를 팔려나갈지도 모르고. 근데 계산해봤을 때 그걸 그냥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하나 살 때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총 비용이. 자, 9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애주기 비용은 살 때마다 적립된다. 아메이 치약도 마찬가지예요. 살 때마다 적립돼요. 다만 수익이 적립되느냐, 비용이 적립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똑똑한 소비가 왜 중요한가를 예시로 들어보면 최저가 제품 이용한 사람과 아메이 마트 이용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왼쪽은 월 2만 원이고 월 10만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생애주기 비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대로 20년이 흘렀다고 가정했을 때 챗 GPT가 또 그려줬어요. 이렇게. 물론 가정이죠. 좀 약간 과장도 된 거예요. 머리가 무조건 빠지진 않겠죠. 그리고 배가 무조건 나오진 않겠지만 이 왼쪽 사람은 보세요. 물건을 써서 이 물건들이 자기 몸에 비용으로 쌓인 거예요. 생애주기 비용이 여기 비용이 계속 적립되는 거죠. 여기도 수익이 적립되는 건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비용을 꼭 돈으로 치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몸으로 비용을 치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사람은 보면은 당연히 몸도 건강하지만 저 사람이 20년 동안 아메이 제품을 썼다면 저 사람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는 상상이 안 되죠? 20년이면 충분히 다이아몬드가 되고도 남잖아요. 그럼 적립된 수익이 도대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왼쪽 사람이 2만 원 가지고 생활했을 때 20년이면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오른쪽은 얼마를 받았겠어요? 20년 동안 아메이에서.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 실사판을 구했습니다. 이거 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시더라고요. 근데 쌍둥이인데 한쪽만 아메이 사업을 34년 하셨고 오른쪽은 똑같은 쌍둥이인데 아메이 사업을 안 한 분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실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 뉴트리라이트의 힘이 제품의 힘이 이렇구나라는 거 봤고 이분이 2003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걸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메이마트로 바꾼다고 했을 때 어려움을 만나요, 실제로. 무슨 어려움이냐? 아까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영화 보셨죠? 예, 기억나시죠? 이 스미스라는 요원인데 왜 쫓아오냐? 이 현실 가상세계에서 각성한 사람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에요. 살려둬선 안 돼요. 없애야 될 대상이고요. 왜 없애야 되냐? 자신들의 배터리를 완전히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 치약 안 쓰실 거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뭐 원 플러스 100 이래도 안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빼앗기는 거예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기를 쓰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Q&A 공격들로 와요. 근데 아메이가 옛날에는 아메이의 경쟁사들이 직접 공격을 했었어요. 아메이를. 뭐 세제 협동조합 이런 거 만들어서 직접 공격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박살났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법정 싸움까지 갔었고 직접 공격이 안 통한다라는 거를 그들도 똑똑하니까 이제 알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많이 봤던 이 Q&A에 숨어 있는 대기업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면 파는 거 아니야? 했을 때 대기업은 이렇게 생각해. 파는 행위는 우리만 할 거야. 니들은 팔지 마. 이런 거.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할아버지에게 배운 정말 귀중한 자산이 뭐였습니까? 장사를 천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거. 물건을 파는 행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치를 전달하는 행위인데. 그렇죠? 근데 대기업은 자기들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 남에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그래 니들은 부담 없이 우리의 마트에 와서 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니들은 우리가 이용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용당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단계 아니야? 니들은 맨 끝단계야. 맨 끝단계에서 소비만 해. 너네는 생산자가 되거나 유통 마진을 니들이 가져갈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물건이 비싼 거 아니야? 반대로. 니들은 싼 것만 써. 싼 게 어울리는 사람들이야, 니들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난 시간이 없다. 그래, 딴 데 눈 돌리지 마. 니들은 월급이나 받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자신이 없다. 그래, 맞아. 배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네들은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과장은 된 거예요, 이거. 너무 대기업을 나쁘게 몰아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 가족이 반대한다. 너도 네 가족들처럼 그냥 가만히 살아, 그냥 입 다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기존 유통망을 틀어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각성해서 움직이는 거를 그렇게 달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간접적인 방법으로 막는 거고, 이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는 누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싸우고 있는가? Q&A를 누군가한테 풀어주려고 했을 때 다단계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봤자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마치 우리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밖에서 음흉하게 딱 지켜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GPT가 좋은 그림 많이 그려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끌어올려서 그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소비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간다. 니들한테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 딱 하는 거죠. 통쾌하게. 그죠? 그리고 그 Q&A 공격들이 사업을 예를 들어 초기에 하거나 이럴 땐 굉장히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 극 중에서도 주인공이 총알을 맞고 죽습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근데 이 주인공이 각성한 다음부터는 이 총알 날라오는 게 더 이상 실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Q&A 공격들이 처음에 두려울지 모르지만 그 실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먼저 식품회사와 제약회사에게 빼앗기던 나의 건강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일이 바로 아메입니다. 그 다음 대기업과 유통업자들에게 빼앗기던 내 경제 주도권도 빼앗아오는 게 바로 아메이고 자연과 환경도 지키고 나의 꿈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치 어려운 시기에 세상 사는데 조금 도움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가 좋든지 나쁜지 상관없이 언제나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좋아지면 어때요? 그냥 먹고 살기 편한 배터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대가 나빠지면 다시 어려워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아메이마트로 바꿨을 때 그렇게 똑똑한 소비를 했을 때 어떤 보상이 따라오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가운데 아메이는 광고를 전혀 하지 않잖아요. 유통망도 여기 매출의 35%를 똑똑한 소비의 보상으로 분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품은 정말 좋은데 보상 플랜이 없다. 그러면은 돈 없고 되게 좋은 건 알지만 당장의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 보상 플랜도 같이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거는 1차, 2차, 3차 보너스로 그 35%를 나눠줍니다. 기본적으로. 1차 보너스는 내 변화와 용기가 가져다 주는 소득이에요. 아, 내가 배터리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 보자. 바꿔보자. 마트를 바꿔보자 하고 내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1차 보너스다. 그리고 2차 보너스는 누군가를 거기서 구해줘요. 이 배터리의 삶에서 끄집어내주고 도와주고 베풀고 성공시키고 했을 때 얻는 소득이 바로 2차입니다. 그리고 3차 보너스는 그 내가 했던 하나하나 전달하고 마트를 바꿨던 모든 행동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3차 보너스라고 할 수 있어요. 배분 원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 4명 스폰서가 나에게 우리가 배터리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마트를 바꾸는 것이 바로 첫걸음이다 라고 해서 이 나는 친구와 가족 2명에게 알려줬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이제는 소비의 주도권을 가져와서 마트를 바꿨어요. 똑같이 다 자기가 쓸 걸 소비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봤을 때 계산되는 걸 딱 보면 나는 2명에게 알려줬지만 내 스폰서는 1명한테 알려줬죠. 그래서 근데 내 수입이 더 높은 걸 보면 이건 선착순이 아니라 매출순도 아니라 바로 정당한 공정한 노력순으로 분배된다라는 것을 간단한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642 플랜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자, 내가 6명에게 우리 소비의 주도권을 가져와 보자. 그래서 알려줬다고 해봅시다. 모두가 다 바꿨어요. 그러면 총 PV가 140만이고 보너스가 계산되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보자면 처음에 6명과 같이 썼을 때는 16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일반 마트에서도 저런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또 마트를 바꿨다고 해서 받지 않습니다. 즉 저건 뭐예요? 아까 잠깐 나왔던 생주이익이었죠. 생주이익, 생애주기 소득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자, 그 다음에 2단계로 내가 알린 사람이 나보단 좀 못할 수 있어. 그래서 4명한테만 알려줬다 했을 때 이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돌려본다면 나의 수입은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한 행위는 뭐예요? 내 물건을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일깨워줬어요. 그를 건져줬어요. 그 배터리에 처지해서 우리가 바꿔보자 한 것뿐이지만 그게 2단계만 내려갔어도 100만 원의 수입이 된다. 생애주기 수익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3단계까지 내려간 거 시뮬레이션을 보자면 자, 이 3번째 사람은 그 다음 사람보단 조금 못해서 2명한테만 알렸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요거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면 전체 수입은 341만 7천 원이고 여기에다가 브론즈 빌더 보너스까지 같이 적용해보면 40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수익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3단계까지 왔을 때 수익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 그렇죠? 여전히 나는 내 마트에서 나의 걸 소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 같이 소비를 바꾼 것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고 그리고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내가 1000만을 먼저 도달했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1000만 시장 만들기 게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1000만이 돼보고 나서 1개월 1000만이면 SP, 3개월이면 GP, 6개월이면 PT, 12개월이면 파운더스 PT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게 소득이 월 200에서 300이고 그 다음엔 내 파트너가 1000만 그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2명을 도와줬을 때 사파이어, 3명은 에메랄드, 6명을 도와줬을 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1.5억에서 2억. 물론 대략적인 수치예요. 1000만 시장 만들기 게임을 이해한 다음부터는 요 다음부터는 수석 다이아부터는 글로벌 자격 인정 핀이라서 여기서는 레그의 숫자와 그리고 자격 점수 여기 옆에 점수표가 있는데 저걸 보시면 레그 숫자와 저 점수표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핀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일반 기업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일반 기업은 아무리 몇십억의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그 수익은 다 누구 걸까요?
예를 들면 사장이나 아니면 주주나 아무튼 회사의 주인의 것이 됩니다. 네, 다 같이 노력을 했지만. 근데 아메이 사업으로 몇십억의 소득을 올리게 된다 했을 때 그 사람은 물론 자기가 몇십억을 받지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주고 살려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주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저런 성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 한계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마트를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거를 이제는 빅 비즈니스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대단한 비즈니스인가를 우리가 한번 물탱크의 비유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쁜 사업과 좋은 사업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좀 좋지 않은 사업은 물탱크인데 다른 데는 멀쩡한데 한 곳에 구멍이 뚫려서 줄줄줄 새는 것과 비슷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여성 전용 헬스클럽을 창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취약한 부분이 뭐였죠? 코로나가 온다라는 걸 예상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가 오니까 아무리 제가 운영을 잘해도 그 한 구멍으로 이게 데미지를 입고 이제 아예 꼭 고꾸라져 버린 거죠. 물이 한 군데라도 새면 큰 타격을 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한 비즈니스 혹은 내가 속한 회사 이곳은 과연 어떤가? 그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메이를 그 물탱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어떤 비즈니스인가 봤을 때 먼저 생필품 기반이에요. 재난 영향도가 낮고 ESG 60년 해왔고 이런 가치를 갖고 있고 자유가족 희망보상, 여행도 보내주고 고객 만족 보증제도, 고품질 천연 제품, 신제품이 그리고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물가에 연동된 수입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 자체가 검증됐어요. 공정하게. 그리고 부업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복리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은퇴가 없고 상속이 되고 AI로 대체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거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마음이. 예를 들면 AI로 대체된다라고 되면 저희는 미래가 보기 굉장히 미래를 상상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아메이가 대단한 게 이 모든 물탱크에 물이 새지 않도록 모든 구멍을 다 틀어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곳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뭔가 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경험했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메이가 대단한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물샐 틈 없이 정말 다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 다 좋아. 다 알겠어. 아메이가 좋은 거 알겠고 좋은 마트인 것도 다 알겠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그래도 못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영화에서 아까 그 영화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 극중 그 네오 있잖아요. 주인공. 이 주인공은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만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현실로 나왔을 때 근육도 잘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뭔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봤을 때 우리 동영상 한번 볼게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는 하는데요. Combat training. 머리에다가 Jiu-jitsu. 디스켓을 꽂아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Oh shit. Hey, Mikey, I think he likes it. I know kung fu. Show me. 하나하나 성장하는 네오의 모습. 찌질해 보였던 사람이 저 배워서 달라지잖아요. 배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 가르쳐주고 하나하나씩 다 배워서 못했던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배워서 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글드림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하나하나 시작부터 다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극중에서 봤을 때 요 찌질했던 이 사람이 요 뭔가 교육 시스템대로 하나하나씩 밟아갔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총알을 날라오는 걸 손으로 그냥 막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막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아메이 사업을 전해주신 스폰서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시작부터 쇼더 플랜을 멋들어지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시작에도 뭔가 어버버 할 수도 있고 설명도 반대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성장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의 Q&A쯤은 저희 스폰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상대방의 반응이 귀엽다. 네, 무슨 반응이 나올지 다 아니까.
근데 저렇게 성장하게 하나 교육 시스템대로 뭐 쇼더 플랜 배우고 미팅 배우고 DBC 수료하고 탱커 미팅 뭐 고SP 사파이어 스쿨까지 다 거쳤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스폰서가 이제 하나하나씩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점프하는 거 Load the jump program. 쇼더 플랜 You have to let it all go, Neo. Fear, doubt, 보여처럼 점프를 해봐. and disbelief. 이게 보여주죠. 좀 더만 나. Okie 뛰니까 어때? 네, 이 현실로 딱 돌아. 한심하게 딱 쳐다보는 그 스폰서님이 보여주실 때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그런 당황스러운 경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따라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각성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나. 무서운 무언가 폰으로 그냥 싸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육 시스템을 따라서 하나하나 올라갔을 때 그 다이아몬드 스폰서님들처럼 누구나 다 그 시스템대로 했을 때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비유로 영화로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될까요?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제품 하나하나 브랜드 체인지 해보자. 그래서 소비의 주도권을 하나하나 먼저 가져와 보자. 그리고 교육 시스템 안에 와서 하나하나 배워보자. 나는 부족할 수 있지만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파이프라인을 우리는 구축하고 있다. 아까 말했죠. 생애 주기 수익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나에게 다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아메이의 노력은 그래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찌질했던 그 주인공의 모습 봤잖아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그 주인공, 각성했던 주인공의 모습을 만들었듯이 지금의 스폰서님들 그렇게 해서 다 성장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 결과를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깨달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깨달은 자의 책임과 사명을 한번 보자면 먼저 나의 소비 채널을 바꾸자. 나는 배터리가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 이상 살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눈뜨고 빼앗기던 건강 주도권과 경제 주도권을 되찾아오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그리고 모두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 국민을 다 일깨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사람들의 아메이 오해를 풀 필요도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풀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의 시장은 없다고 보면 돼요. 내가 풀어줘야 된다. 내가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슬픈 얘기지만 평생을 배터리로 살다가 그냥 죽게 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정말 뼈저린 사실이지만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이 없을 수는 없다. 사회가 굴러가려면 그런 거죠.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비 채널을 하나로 모아주자.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가족과 보낼 시간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해주지 말자.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을 깨트리자.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다. 그 옆에 저 그림도 챗 GPT가 그려준 거예요. 잠겨있는 수많은 상자가 있지만 열쇠는 오직 나만이 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메이를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지? 하지만 오히려 그게 정말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열쇠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열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열어주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나의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ABO 아메이 사업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더 이상 이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이 안 먹히죠. 아까 말했지만 1+1으로 치약 싸게 가져가세요 하면은 그거 사실 분들 없잖아요. 내 주도권을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그 기존 대기업들이 무슨 짓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오해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마치면서 창업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봅시다. 리치 디버스와 제이 베넨델 회장님 있죠. 이분들은 신실한 크리스찬 분들이에요.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은총으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 휘황찬란한 칭호를 써서 이분을 소개하더라도 이분은 겸손하게 저렇게 항상 대답을 하셨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럼 아메이가 크리스찬 조직입니까? 이렇게 오해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죠. 아메이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모두를 다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메이를 이용해서 신앙을 전파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신앙을 이용해서 아메이를 전파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근데 다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 아메이의 비즈니스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건 창업자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메이가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지,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이 창업자분들의 책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아메이는 세월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을 그 가치 위에 세워진 회사구나. 그거를 창업자분들의 책을 읽으니까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고 나의 모든 열정이나 그런 걸 쏟아부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회사의 오너가 바로 누구요? 저희고 여러분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그 ABO. 저희가 이 회사의 오너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강의 마칠 텐데요. 일단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먼저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누구의 손에 이끌려 오셨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소개로 이 강의를 듣게 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분이 가장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배터리로 더 이상 살아가지 말자.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와서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일어서자, 자립하자. 이렇게 누구보다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온 분인 겁니다. 그분이 내민 손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진실된 것은 반드시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열쇠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처음엔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거는 언젠가 반드시 통하는 것이고 언젠가 반드시 그걸 알아듣고 나와 함께 하게 될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진짜 같이 구해내고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